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름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노화로 생각해서 치료보다는 견디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참는 것으로 일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이구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0견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가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 50견이 퇴행성 질환 범주에 들어가니까 노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50견에 선행하는 다른 어깨 질환이 있다거나 외상병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50견이라고 짐작을 하시지만 50견이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나 사쾌화 건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본인이 50견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간단히 검사를 시행해 보면 어깨를 움직이는 인대인 회전근개가 손상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건염, 이와 동반된 윤활막염이 있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충돌증후군이라고 이제 어깨가 부딪혀서 생겨나는 증상, 그 병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말씀하신 석회화 건염도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석회화 건염의 경우 무증상 석회도 상당수 있어서 네. 영상 검사에서 석회가 보인다고 모두 원인이라고 장담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다 50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죠? 뭐 그러시죠. 대부분 나이대들이 예. 50 주변에 오시니까요. 예. 네. 근데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50견,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진단명으로는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고요. 유착성 관절 낭염. 예, 네. 때때로는 동결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게 의학 용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 이름이 어렵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동결견은 말 그대로 얼음이 얼어있는 것처럼 딱딱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견이고요. 네. 50견이 진행하는 단계 중에 통증은 별로 없는데 관절 구축만 있어서 어깨가 안 움직이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네. 유착성 관절낭염은 조금 더 이제 병태 생리를 잘 표현하는 진단명이고요. 어깨 관절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하고 위팔뼈하고 만나는 관절인데 네. 두 관절을 싸고 있는 질긴 관절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튼튼한 인대들이 몇 가닥이 있는데 어깨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손상이 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강한 염증들이죠. 염증들이 생겨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이 인대와 관절막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면 어깨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약간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명을 붙일 때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릅니다. 통증은 없는데 움직임이 좀 수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초반엔 좀 아프시다가 그냥 네. 약 먹고 혹은 뭐 찜질하고 잘 버티다가 어깨만 안 움직여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으로 또 이상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선 통증하고 어깨 관절 범위 제한이 가장 흔한데요. 네. 이 대부분 환자분들이 초반에는 이제 특정 각도를 벗어날 때 주로 아프다고 하시고 특히 이제 위에 있는 물건을 짚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던가 네. 하는 등의 자세 등이 힘들다가 점점 범위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손을 좀 들어 올리려고만 해도 아파지는 증상들이 생기시죠. 예. 그럼 그 통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앞에 있는 것들을 만지거나 작업을 할 땐 별로 아프진 않은데 네. 높이 있는 걸 짚는다던가 높이 있는 걸 잡을 때. 네, 그럴 때 아니면 이제 씻거나 할 때 이제 등 뒤쪽을 닦거나 하실 때 네. 아니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어깨를 돌려야 될 때 네. 이럴 때들 많이 아파하십니다. 네. 실제로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많은가요? 50견이?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통계가 보면 50대부터 이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네. 요새는 이제 어깨 질환들이 40대 그 이하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견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노화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50세쯤 되신 분들 요새 외래에서 만나보시면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노화라고 얘기 드리면 예. 굉장히 섭섭해하시고요. 음. 실제로 노화라기보다는 이제 반복적인 상체 작업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충돌 증후군들이 생길 때 이걸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서 2차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많이 써서도 오십견이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1차적인 원인은 오십견이라기보다는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건염, 혹은 파열 이런 것들이 선행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아서 오십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과 또 원인 짐작이 가능한 2차성 오십견으로 볼 때 원인 여부에 따른 증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까요? 특발성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저희가 그냥 특발성이라고 붙이는 건데요. 네. 못 찾은 거죠, 원인을.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네. 작업 환경이 어떤지, 생활 환경이 어떤지. 그래도 못 찾으면 저희가 이제 특발성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예. 2차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깨 건이나 인대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가진 거를 확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노화 과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석회성 건염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에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원인을 좀 알 수 있는 게 치료하기가 더 수월하겠어요. 그렇죠. 1차 병변을 찾아내면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 팔을 돌릴 수 없다, 특히 밤에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초기 증상부터 심한 단계까지 변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수준이 많이들 다르신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다, 팔을 돌릴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어깨가 굳어 있는 좀 심한 분들이고요. 상태군요. 그 밤에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 석회가 이제 단단하게 있다가 이제 부서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데 그럴 때는 밤에 견디기 힘든 통증이 같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다 하는 거를 병원에서 이제 보고요.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이 어떤 건지 다시 여쭤봐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그럼 일단 좀 증상은 없겠네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예. 참고 견딜 만한 정도의 증상을 보통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게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야간통을 느끼는 이유랄까요? 일단 잠들지 못하면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밤에 아프신 건 아니고요. 예. 석회 건염 있는 경우에 석회가 이제 부서지는 시기에 염증 생기면서 많이 아파지시는 경우가 있고, 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열이 되면서 주변에 윤활막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 이렇게 매끄럽게 움직여주는 막이 퉁퉁 붓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뒤척이시면서 자면서 아.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네. 석회 건염이 있는 경우도 밤에 통증이 심한가 봐요. 네, 그냥 석회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게 해동기라서 딱딱했던 석회가 부스러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염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흔해서 이때는 꽤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심해지면 단추를 끼우거나 옷을 입는 일조차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네, 단추 끼우기 힘들 정도면은 정말 많이 나쁘신 거고요. 정말 심한 경우고요. 네,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지 근력까지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옷 입는 거는 흔히들 얘기하시는 증상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의 입을 때 팔을 뒤로 젖혀서 이제 팔을 끼우는 자세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뒤로 젖혀서 끼우는 그 자세가 많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군요. 네, 보통 그럴 때 많이 아파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옷 입는 건 기본인데. 그렇죠. 예. 예. 진단은 어떤 검사를 진행해 될까요? 대부분 이제 어깨 질환 다른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 진단을 하고요. 네. 대부분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석회건염 같은 거 진단해야 되니까 엑스레이가 기본으로 찍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웬만한 병원들이 다 초음파 검사가 기계들이 다 있으니까 초음파 보면서 인대가 파열됐나 염증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네. 요새 파열 부위 같은 경우에 이제 깊숙한 부위에서 파열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서 이때는 MRI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엑스레이, 초음파, MRI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 거군요. 네. 오십견은 치료가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얘기가 나눠지는데요. 어떨까요? 뭐 대부분 호전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제 오시는지가 또 중요하고요. 처음 오실 때 상태가 너무 나빠서 관절 범위가 굉장히 심하게 굳어 있는 경우에는 꽤 고생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치료가 힘든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앞에 이제 어깨가 굳기 전에 감염 질환이나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나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때는 좀 힘들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치료 잘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50견도 아팠다 안 아팠다 그렇습니까? 보통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게 치료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옛날에 그 나쁜 습관으로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아파지는 건데 환자분들은 낫다가 한 몇 달 괜찮다가 다시 재발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꽤 있으십니다. 또 많이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견디시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일상생활에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심해지는 병이다 보니까 네. 생활에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심해질 때까지 참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부들도 많이 50견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집안일이라는 게 팔을 많이 써야 예. 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50견과 함께 석회화 건염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까지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50견의 선행에서 이렇게 석회화 건염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이 와 있는데 네. 모르고 있다가 50견 치료받으러 와서 진단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화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군요. 그렇죠. 이게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팔을 올리고 돌리는 데 있어서 통증이 있어도 참고 또 운동 삼아 돌리다 보면 증상이 좀 완화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외래 네. 오시는데 본인은 이렇게 내가 혼자 공원에 가서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고쳤다고 주변 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이제 특발성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50견이 와서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면 낫는 분도 있지만 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동반되신 분들은 잘못 회전시키다 또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좋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된 인대는 활동을 안 시키면서 예. 손상 안 된 인대만 회전시키는 스트레칭 시키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지 아무 방향으로만 다 꺾다가는 약해진 인대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예. 50견도 치료가 빠를수록 예후가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에 오시면 저희가 치료가 훨씬 좋죠. 예. 그럼 초기라고 한다면 어느 단계인 건가요? 일단 내가 통증을 좀 느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예. 우선 50견이 통증하고 관절감 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을 위로 쭉 뻗어보셨을 때 이제 팔이 어쨌든 귀 이상 올라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 괜찮다, 병원에서 치료하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경우는 팔을 쭉 앞으로 들었을 때 90도 못 넘기는 정도로 각도 범위가 심하신 경우에, 제한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하기 꽤 어렵습니다. 예. 50견에 대한 재활,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사실 집에서는 찜질이나 팥으로 견디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제 안 아프게 드려야 되죠. 네. 그래서 통증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소염 약물은 기본으로 드리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네, 통증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들을 알려드리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병원에서 도수 치료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 나항이 딱딱해진 거니까 저희가 이제 관절 나항 안에다가 주사액을 넣어서 소화팽창술이라는 것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50견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게 뭐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니까요. 예. 특별하게 더 나빠지는 건 아닌데 이게 통증 질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게 가만히 두면 점점 좀 나빠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팔이 아프니까 팔을 다 안 쓰고 근력도 떨어지고 생활하기 힘들어지시고 우울증도 같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 더 힘들어지시는 거죠. 예. 재활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안 될 때는 50견 치료를 위한 수술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은 많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아주 심한 경우에나 뭐 그런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거의 치료가 됩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사 치료가 많이 쓰이는 건가요? 다 주사하지도 않고요. 예. 환자분들이 주사 맞는 것도 겁내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세요? 그럼요. 이제 어. 바늘을 몸에 넣는 거는 아무래도 좀 통증이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약물 드시고 이제 원찜질 하면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셔도 회복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예. 주사 치료가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들 또 선호하실 것 같은데 꼭 그러신 것도 아닌가 봅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저희가 먹어도 통증이 이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선별적으로 초음파 같은 거 봐가면서 해당 부위에만 이제 주사 약제를 넣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특발성이라고 한다면 원인이 없는 건데 이 경우에는 예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요. 아. 우선은 이제 예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어렵고요. 예. 근데 그 연세가 조금 더 드셔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뵈면 걸는 거리를 이렇게 보시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움츠러진 대로 걸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팔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하시면 젊은 사람들처럼 한 180도 위로 쭉 못 올리세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 겸해서 생겨나는 경우에는 평소에 꾸준히 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네. 50견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삼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한 것보다도요. 이제 원인을 모른 채로 계속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보시려고 스트레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식적인 병명이 유착성 관절낭 염입니다. 염증이 있다는 거라서 내가 무리한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 염증을 더 유발시켜서 어깨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리한 스트레칭보다는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든 뭐 어떤 운동을 하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스트레칭이라고 한다면 또 운동을 할 때 아픈 정도를 참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에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염증이 심해질 수 있는 거군요. 무리하게 하면.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을 만하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령이라면요. 예. 이 어깨 관절을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몸통 위에 이 날개뼈가 팔뼈가 달려 있는 구조라서 꺾다 보면 이제 관절들이 너무 이제 부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스트레칭을 환자분들한테 권할 때 누워서 하시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칭을 누워서 하는 게 좋은 네, 거고요. 누워서 하시면 날개뼈가 몸통에 눌려서 고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정확한 방향으로 스트레칭이 되는데 네. 서거나 앉아서 하게 되면은 날개뼈도 움직이고 팔뼈도 움직이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스트레칭이 안 되면서 오히려 더 통증만 심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게 날개뼈를 좀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이런 분들은 50견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아프다 이 상태로는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바쁘시니까 꽤 많으시고요. 네. 이제 아까 뒷짐질 때 잘 불편하다, 아니면 높이 있는 거 들기가 힘들다, 아니면 머리 감을 때 팔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런 초기 증상이 생길 경우에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하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팔이 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때도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동 범위가 150도 이내로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30도를 손해 보신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전에 빨리 가셔야겠네요. 가셔야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이구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